어, 우리가 보통 무언가를 검색한다고 할 때 떠오르는 아주 익숙한 이미지가 하나 있잖아요. 검색창에 단어를 딱 치면 막 파란색 링크들이 끝없이 쫙 나열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중에서 제일 그럴듯해 보이는 잘 꾸며진 기업 홈페이지나 유명 블로그 글을 클릭해서 정답을 찾아내는 그런 과정이죠. 네, 맞아요. 마치 거대한 도서관에서 색인 카드를 하나하나 뒤적이는 느낌이었는데,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순간 그 도서관의 작동 방식 자체가 완전히 뒤집히고 있다면 어떨까요? 사실 그 지각 변동을 증명하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데이터가 막 공개됐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AI가 가장 신뢰하는 정보 출처 순위가 완전히 뒤집혔거든요. 와, 정보가 어디 저장되어 있냐의 문제가 아니라 AI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가 변했다는 거네요. 그래서 오늘 당신과 함께 파헤쳐볼 이번 심층 분석의 주제가 바로 이 AI 검색 시대 정보 출처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네, 비즈니스 생태계를 완전 뒤흔들 만한 최신 자료들을 저희가 종합해 봤는데요. 2026년 3월 9일에 발표된 프로파운드의 리서치 데이터, 그리고 이걸 심층적으로 보도한 엑시오스의 기사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이죠. 2026년 3월 10일에 공개된 샘러시의 별도 분석 데이터까지 촘촘하게 살펴볼 텐데요. 이 세 가지 자료가 공통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아주 거대한 교집합이 하나 있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링크드인입니다. 도대체 왜 갑자기 이 링크드인이 AI 검색 엔진들의 가장 강력한 정보 출처와 급부상했는지 파헤쳐보는 게 오늘 저희 미션이죠. 네, 그리고 이 현상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의 커리어와 비즈니스에 어떤 거대한 기회를 의미하는지 남김없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링크드인은 AI가 질문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펼쳐보는 살아있는 전문가 주소록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그게 단순한 느낌이나 직감이 아니라는 겁니다. 증거가 아주 압도적이거든요. 확실한 데이터가 뒷받침을 해주고 있나 보네요. 네, 프로파운드 데이터를 보면 이게 무슨 서서히 일어난 점진적인 흐름이 아니라 거의 수직 상승에 가깝습니다. 2025년 11월부터 2026년 2월 사이, 그러니까 불과 한 3, 4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3, 4개월이면 진짜 눈 깜짝할 새잖아요. 순위가 얼마나 뛰었는데요? 챗 GPT 내에서 링크드인의 인용 순위가 대략 11위권에서 5위권으로 뛰어올랐습니다. 11위에서 5위요? 얼핏 들으면 막 조금 올랐네 싶을 수도 있는데 사실 전 세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웹사이트 중에서 5위권이라는 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잖아요. 도대체 누구를 밀어내고 그 자리로 간 건가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존의 상위권을 꽉 잡고 있던 거대한 뉴스미디어들이나 위키피디아 같은 방대한 사이트들, 그리고 유명 대형 커뮤니티들의 자리를 빼앗았다는 뜻이거든요. 와, 그 엄청난 플랫폼들을 다 제쳤다고요? 네, 특히 일상적인 질문 말고 전문 직무나 비즈니스 쿼리로 넘어가면 챗 GPT뿐만 아니라 제미나이, 퍼플렉시티 같은 주요 AI 플랫폼 전반에서 1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특정 AI 모델 하나가 편향된 게 아니라 지금 글로벌 테크 시정을 주도하는 AI 생태계 전체의 공통된 현상이라는 거군요. 그래서 샘러시가 3월 10일에 공개한 분석 자료가 이걸 더 완벽하게 입증해 줍니다. 이 친구들이 챗 GPT나 퍼플렉시티 등에서 실제로 인용된 8만 9천 개의 링크드인 URL을 직접 분석했거든요. 8만 9천 개나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까본 거네요. 맞아요. 프로파운드 데이터랑 분석 방법론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두 데이터가 완벽하게 똑같은 방향, 즉 링크드인이 AI 검색의 최상위 출처가 되었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방향성이 그렇게 명확하다면 도대체 AI가 링크드인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져가고 있는 건지도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아는 링크드인은 이직할 때 가끔 들어가서 이력서 업데이트하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과거에는 진짜 그랬을지 모릅니다. 단순한 프로필 인용에 그쳤었죠. 하지만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인용 구조의 변화는 전혀 다릅니다. AI가 사람들의 단순 스펙만 긁어모으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네, AI는 이제 피드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전문가들의 게시물, 깊이 있는 장문 아티클, 그리고 뉴스레터 같은 온플랫폼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단순히 이 사람이 누구냐가 아니라 이 사람이 직접 남긴 생각과 분석 자체를 정답의 핵심 재료로 쓴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살아있는 인사이트를 가져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큰 의문이 하나 생겨요.
엄청 훌륭하게 꾸며진 기업 홈페이지도 있고 치열한 토론이 오가는 익명 기반의 대형 커뮤니티들도 널려 있잖아요. 왜 하필 AI는 수많은 웹사이트를 제쳐두고 링크드인 글을 그토록 신뢰하는 걸까요? 이걸 더 큰 흐름과 연결해보면 AI의 작동 방식을 봐야 해요. 흔히 RAG, 그러니까 검색 증강 생성이라고 부르는 기술적 메커니즘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레이지어. AI가 답변을 만들 때 외부 데이터베이스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가져오는 그 기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AI가 무작위로 아무 정보나 긁어오는 게 아니라 각 정보의 일종의 신뢰도 점수를 매기게 되거든요. 아하, 정보마다 가중치를 다르게 둔다는 거네요. 그럼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엄청난 통찰력의 글보다 링크드인에 올라온 평범한 실무자의 글이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익명 커뮤니티 글은 내용이 아무리 훌륭해도 AI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수학적 약점이 있어요. 작성자가 10년차 시니어 개발자인지 어제 코딩 처음 배운 초보자인지 검증할 수 있는 엔티티, 즉 실체적 데이터가 없거든요. 아, 누가 썼는지 모른다는 게 AI에게는 엄청난 감점 요인이군요. 반면에 링크드인 데이터는 완전히 구조화되어 있죠. 작성자의 실명, 현재 직무, 소속 회사, 업력까지 명확한 식달표가 딱 붙어 있잖아요. AI 알고리즘은 이렇게 검증된 엔티티에 기반한 데이터에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그냥 정보를 편식하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 자체가 누가 썼는지 명확히 증명된 맥락 있는 데이터를 최고급 식재료로 취급하게 세팅되어 있다는 거네요. 거기에 물리적인 접근성 문제도 크게 작용합니다. 엑소스 기사에 따르면 링크드인은 자사의 공개된 컨텐츠에 대해 AI 크롤러가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해두고 있거든요. 아무리 좋은 글이라도 AI가 아예 못 읽게 막아둔 사이트면 의미가 없겠네요. 맞아요. 명확한 신원 기반의 고품질 텍스트가 AI에게 완전히 개방되어 있다는 점, 그게 이 수직 상승의 가장 큰 동력입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 이 상황이 얼마나 거대한 기회인지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검색 첫 페이지에 노출되려고 진짜 뼈를 깎는 노력을 했잖아요. 네, 복잡한 블로그 만들고 골치 아픈 SEO 테크닉 공부하고 돈 써서 광고 돌리고 그랬죠.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 흐름대로라면 그 모든 룰이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당신이 오늘 링크드인에 무심코 올린 실무에 관한 하나의 게시물, 예를 들어 프로젝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다는 그런 생생한 경험담이요. 그게 이제 단순한 좋아요를 받기 위한 네트워킹 활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훗날 누군가 챗 GPT에 비슷한 문제를 물어봤을 때 AI가 즉각 꺼내서 전 세계에 보여준 정답의 씨앗을 심는 행위인 거죠. 와, 정답의 씨앗. 진짜 마케터나 개발자, 누구나 자신의 직무 전문성만으로 거대한 AI 검색망에 1차 출처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셈이네요. 네, 개인이 기여하는 가장 강력한 소스가 된 겁니다. 너무 짜릿한 변화인데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아직도 막 비싼 돈 들여서 화려한 공식 홈페이지 리뉴얼에 집중해야 할까요? 기업들이 직면한 현실은 훨씬 더 냉혹하면서도 혁신적이에요. 단방향으로 제품 자랑만 늘어놓던 전통적인 공식 홈페이지의 시대는 서서히 저물고 있습니다. 사실 소비자들이나 심지어 AI조차도 그런 뻔히 포장된 텍스트에서는 진짜 가치를 찾지 못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대신 이제는 기업 내부 구성원들의 링크드인 활동 전체가 살아 숨쉬는 거대한 브랜드 데이터베이스로 변모하고 있는 거죠. 저만 해도 회사 홈페이지에 적힌 CEO 인사말보다는 실무자가 직접 쓴 기술 블로그나 고충 섞인 글에 훨씬 더 끌리거든요. AI도 인간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가치를 판단하고 있다는 거군요. 이건 진짜 판을 뒤집을 엄청난 무기가 됩니다. 구성원들이 꾸준히 전문적인 인사이트를 쌓아 올리면 그게 곧 AI가 참고하는 가장 강력한 홍보 채널이 되는 거니까요. 직원의 목소리가 곧 기업의 가장 강력한 SEO 전략이 되는 시대라는 거네요.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당장 오늘부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 걸까요? 이 대목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는 과연 AI가 읽기 좋은 형태로 글을 쓰고 있는가 하는 거죠. 아주 실질적인 전략이 필요하겠네요. 만약 제가 마케팅 담당자면 당장 회사 공식 계정으로 로고 딱 받아서 홍보성 글을 하루에 10개씩 올려야 하나요? 그게 가장 흔히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기업의 로고 뒤에 숨으시면 안 돼요. 생동감 있는 사람, 즉
개인 계정의 목소리를 전면으로 내세워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엔티티를 살려야 한다는 거군요. 맞아요. 우리 회사에 신규 솔루션이 출시되었습니다. 이런 건조한 글보다는 영업팀장으로서 내가 겪었던 고객 관리의 한계를 이번 신기능으로 어떻게 극복했는지 쓰는 게 AI한테는 훨씬 매력적이고 맥락이 풍부한 데이터거든요. 인간적인 채취가 묻어나야 한다는 건데, 근데 그렇다고 개인 일기장처럼 감정의 흐름대로 막 쏟아내도 된다는 뜻은 아닐 것 같아요. 당연하죠.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정보로 채택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조화된 글쓰기가 무조건 필요해요. 인간의 냄새가 나되 뼈대는 논리적이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명확한 제목, 핵심 주장, 현장의 사례 데이터, 그리고 결론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갖춰야 AI의 크롤러가 쉽게 팔싱해서 정보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샘러시가 원본성 있는 게시물을 강조한 것도 결국 그런 구조화된 관점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냥 팩트만 나열하는 것도 의미 없겠네요. 인터넷의 팩트는 이미 넘쳐나니까 AI가 갈증을 느끼는 건 그 팩트를 요리해줄 전문가의 고유한 관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겁니다. 보도자료 톤을 과감히 버리고 이 사건이 우리 업계에 왜 중요한지, 앞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친절하게 해설해주는 안내자가 되어야 해요. 근데 그런 글을 한두 번 올리고 끝내면 안 되겠죠? 절대 안 되죠. 지속성과 누적이라는 요소가 알고리즘의 신뢰를 얻는 결정적 열쇠입니다. 본인이 타겟팅하는 분야의 글이 반복적으로 쌓일 때 AI 시스템이 비로소 그 계정을 확고한 권위자, 즉 토피컬 오소리티로 인식하게 되거든요. 어쩌다 한번 터지는 바이럴 글보다 수개월간 뚝심 있게 쌓은 50개의 전문적인 글이 AI 지식망에 더 깊게 뿌리 내린다는 거군요. 그런데 진짜 억울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매일 완벽한 구조로 엄청난 인사이트를 썼는데 정작 AI 검색에서 단 한 번도 인용이 안 되면 어떡하죠? 의외로 수많은 전문가들이 빠지는 가장 허무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개 설정이에요. 글을 닫아두면 안 된다는 건가요? 네, 아무리 보석 같은 글이라도 1초 내게만 보이도록 닫혀 있으면 AI 크롤러는 접근조차 할 수 없거든요. AI 시대에 출처가 되려면 당장 내 글이 전체 공개로 설정되어 있는지부터 점검하셔야 합니다. 와, 이거 진짜 꿀팁이네요. 근데 이런 전략들 듣다 보니까 저 약간 마음이 조급해지는데요. 똑똑한 사람들은 이미 이런 구조 다 파악하고 AI의 두뇌 공간을 벌써 다 선점해버린 거 아닌가 해서요.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아직 이 거대한 변화의 아주 초기 국면에 서 있습니다. 아까 프로파운드 데이터 보셨죠? 불과 몇 달 사이에 일어난 급격한 이동이에요. AI 검색 엔진들이 이제 막 이 개인 발행 콘텐츠에 가중치를 압도적으로 부여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군요. 네,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먼저 움직여서 꾸준히 기록을 쌓아가는 사람이 결국 복리의 마법처럼 누적 우위를 점하게 될 겁니다. 특히 B2B 비즈니스나 컨설팅처럼 신뢰가 생명인 곳에서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타이밍이죠. 자, 이제 오늘 다룬 이 방대한 이야기들을 갈무리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AI 검색 시대를 맞아 정보의 출처가 얼마나 근본적으로 그리고 폭발적으로 이동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네, 링크드인은 이제 이력서를 저장하는 창고가 아닙니다. AI가 세상의 지식과 브랜드를 이해할 때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핵심 출처 레이어이자 새로운 영향력의 중심지로 진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돈 많이 들여 화려한 홈페이지만 잘 만들어두면 고객이 오던 시대는 확실히 막을 내렸네요. 이제 비즈니스의 생존을 가르는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누가, 어떤 관점으로, 어떤 기록을 남겼는가? 결국 AI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남긴 지식의 발자취를 집어삼키며 학습하니까요. 질 높은 데이터를 끈기 있게 생산하는 사람만이 전 세계에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겁니다.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심층 분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이 오늘 하루 종일 곱씹어볼 만한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일지 기대가 되네요. 만약 AI가 정보의 오류와 환각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 점점 더 이렇게 검증된 전문가 네트워크의 정보만을 편식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10년 뒤 우리가 아는 그 전통적인 기업 웹사이트는 아무도 방문하지 않는 건 물론이고 심지어 AI조차 읽을 가치를 느끼지 못해 버려지는 텅 빈 껍데기가 되어버리는 건 아닐까요? 와, 정말 현실적이면서도 조금 무서운 전환이네요. 이 거대한 전환의 파도 속에서 지금 당신의 빛나는 생각과 경험의 기록은 도대체 어디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당장 오늘부터라도 그 기록을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